4주차 3강에서는 우리 부교재에 나온 여가 교육을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약 20분간 정도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가 교육에 보면은 여기 유경 어르신 사랑 영보인 보면 잘 놀아야 노년이 행복하다. 흔히 노년기의 네 가지 어려움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를 꼽는데 잘 노는 일만으로도 노년의 고독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물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잘 노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노년의 어려움 중에서 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가를 공부하게 돼. 여가의 개념을 보면 제가 라틴어를 잘 모르지만 라틴어 여기 보면 그리스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잘 모릅니다. 영어도 뭐 100%는 잘 모르고 있고요. 자, 어는 라틴어의 리세레, 그리스어의 스콜레, 로마의 오티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합성어인가 봐요. 이렇게 레세는 허락되다, 자유롭게 되다를 의미하고 스콜레는 정지, 중지, 평화 및 평온 교육의 의미로 사용되고 현재 쓰는 스쿨의 어원이고요. 오티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여가라고 하나 보죠. 인간이 일과 후 남는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일을 보다 열심히 한다든가 또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목표를 세움으로써 최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간으로 규정. 이렇게 이제 여가의 개념인데요. 시간적 여가, 활동적 여가, 뭐 상태적 여가 이렇게 나누네요. 시간적 여가는 시간으로서 여가는 일상생활에서 노동과 생리적 필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으로 일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활동적 여가로는 의무나 필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활동, 다시 말하면 여가를 여가를 자중해 하는 여가 자중해 행하는 활동 그 자체로 보는 견해로 일학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상태적 여가는 주관적 태도이며 참여자의 관점, 느낌, 가치, 과거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한 경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케플러는 여가의 속성 7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 두 번째,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즐거운 것으로 회상될 수 있는 것. 세 번째, 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네 번째, 의무성이 최소한인 것. 다섯 번째, 문화적 가치에 입예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중요성과 관심의 정도가 다양한 것.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놀이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가 교육의 의미를 보면 NRPA는 여가 교육을 개인적인 발달과 만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가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고다이는 여가 교육을 교양교육의 여가 교육을 활용하는 전통적 여가 교육과 시간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현대적 여가 교육으로 구분했습니다. 문다이는 교과 중심의 여가 교육과 서비스 중심의 비교육 과정 여가 교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인과 여가 측면에서 보면
노년기에도 일정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 갖게 되는 여유 시간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이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림 보시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15년 자료인데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실태 보시면 운동이 최고 높고요. 1순위고 그 다음에 오락 세 번째가 문화예술 관람 네 번째로 취미생활이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관람 운동은 보통 맨발로 걷는 뭐 아무 기구도 없이 걷는 이런 것은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즐거웠던 활동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제 첫 번째가 1순위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 2순위는 친구와 만남 그리고 회식 그랬네요. 노인은 외롭답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누가 잘 말을 안 들어주고 환영을 안 해주고 반겨주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반겨줬을 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좀 자리가 좀 오래됐지만 2009년 보건가족복지부에서 이게 조사한 거 보면 노인과 여가 중에 교육 참여 경험 유무를 물어보면 없다가 월등히 많네요. 교육 국가에서 지금은 많은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9년만 해도 그다지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 여가 교육의 필요성 중에 나씨는 여가는 축복받을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저주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브라이트빌은 여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이만영은 사회 참여의 기회 확대, 건강과 정서 참여, 기회 균등, 인간다운 삶의 만족 등은 여가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형 여가 유형 얘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부업이나 시간제 혹은 비정규직 여가를 이용하여 소일 겸 간단한 근로 활동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그냥 일이 좋아 가족 구성원의 사업장이나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한거형 여가 유형 직장에서 은퇴하여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며 자서전을 쓴다든가 독서, 그림, 음악 등 혼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심신을 쉬면서 지내는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교 오락형 여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낚시, 등산, 여행 등 은퇴한 고령자로 구성되는 여가 많고 인간관계 유지와 정보의 교환 등을 하는 여가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완성형 여가 유형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노후에 충분한 시간을 이용해 보완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종교에 몰두하거나 예술, 음악, 철학, 문학 등 평소에 가깝게 할 수 없었던 분야를 배우거나 각종 교양 강좌,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인격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참여활동형 여가 유형을 보면 각종 사회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정치활동, 학술활동,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회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폐쇄형 여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신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과 가까운 공원 등에서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노숙자 생활하시는 어른들을 가끔 보고요. 공원에서. 그 다음에 지하철 이렇게 내려서 가끔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여가활동 유형을 보면 휴양활동으로는 휴식, 낮잠, 대화, 살림용, 여행, 요리, 다도. 사교활동으로 보면 여행, 야유회, 소풍, 친목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봉사활동이 나오네요. 양로원 방문, 보육원 방문, 재활원 방문, 복지관 방문. 교양문화활동으로는 미술작품 관람,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서예, 식물 가꾸기, 독서, 글쓰기, 사진 찍기. 스포츠 활동으로는 골프, 탁구, 댄스 스포츠 중에 낚시, 조깅, 수영, 산책, 자전거 타기, 요가, 체조. 근데 이 스포츠 활동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군요. 그래서 많이 뭐 연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 놓으신들 어른들의 이게 뭐 여가활동입니다. 이거는 관광 활동 역시 이게 뭐 해외로 여행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박물관 견학, 고접 및 유적지 방문, 야휴회, 현장 체험 학습 등 가장 보편적인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며 노인의 99%가 하루 평균 3.8시간의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지난 1년간 33.7% 여행을 했으며 여행 횟수는 1회에 51.8%, 2회에 2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중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2.8%로 정보화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우리 한국은 IT 강국인데 12.8% 너무 낮군요. 노인의 3분의 2 이상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약 거의 100%가 다 사용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희망률도 14.7% 낮은 편입니다. 화투, 카드가 26.9%로 가장 많고 이 부분은 자료가 옛날 자료라서 이게 지금은 화투나 카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도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투나 카드 하시는 분 없습니다. 등산이 10.5%, 화초 가꾸기가 10.4%, 책 읽기가 9.9%, 놀이기 교실이 8.2%, 바둑과 장기, 체스 7.4%, 산책이 7.0%인데요. 요즘 뭐 등산도 그렇고 놀이기 교실, 바둑, 장기 이런 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모일 수도 없고 이게 같이 단체로 하는 이런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노인들 여가 활동이 많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친목단체 활동이 37.4%, 동호회 활동은 3.8%와 정치사회단체는 0.7%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것도 지금 현 사회하고 이거 조사할 때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노인들 정치 참여가 요즘 많이 높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인 노인은 3.9%에 불과하고 9.9%만이 향후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자는
99%가 노인이고 대부분이 99% 넘었나요? 약 90%가 노인들이시고요. 저는 이제 밥을 드리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끔은 노인께서 오셔서 봉사를 하셔요. 노인이 노인에게 노노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미비하죠, 수준이. 다음으로 여가 교육의 참여 실태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음, 조사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인터넷 활용하시는 어르신이 많이 늘어났고 화투, 장기, 바둑, 카드놀이는 줄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타고 다녀봐도 어르신들이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근데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핸드폰 가지고 많이 이용하시죠. 다음으로 보면 노인 여가 교육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들의 여가 교육에 관한 행정체계의 연계성과 협조 부족으로 명확한 여가 교육 과정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가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물론 정치 부처 간의 유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노인 여가 교육 관련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는 노인 관련 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교육 주체, 재정, 시설 규정 마련 등에서 독립적이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구청, 시청, 동사무소 이런 곳을 가면 복지 문제에 노인 관련 복지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노인 정책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노인 여가 교육을 책임질 전문가, 노인 여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대상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정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노인 여가 교육의 과제인데요. 여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쉽게 여가와 여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가 교육은 전문적 영역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가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적 여가 교육 모형의 개발과 활동별 생애 주기별 여가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의 개발 그리고 여가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 개발 등과 같은 여가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로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노년학이라는 그 학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인터넷이나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관련 그러니까 노년학입니다. 노년학이 아직은 개설은 돼 있지만 들을 과목이 부족해서 제가 중단했습니다. 시작도 못 해봤죠, 사실은. 로마 시대 키케로라는 사람이 노인과 관련된 그 책을 썼는데요. 노년에 관하여.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그 키케로의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효를 공부하면서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키케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그 키케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늙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젊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다.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의 삶이 있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신체적인 변화에 맞춰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그런 구조 이기 때문에 늙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냥 주어진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아까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젊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키케로가. 제가 1강을 40분 했고 2강을 26분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더니 66분 정도가 됐고 지금 3강은 지금 20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분까지 꼭 가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노인 여가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별, 노인 특성별로 구분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주차를 마치는데요. 자, 5주차에는 여러분 노인의 노화 및 노인과 노화의 의미, 그 다음에 노인과 노화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화의 의미를 대해 파악한다. 노인과 노화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한다. 노인은 노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관해서 살핀다.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2강에서 노인의 정의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강에서 노화의 개념과 성공적 노화에 관해 살펴본다. 근데 1강에서도 전반적인 뭐 노인 교육론의 전반적인 의미, 고령화의 이게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이게 또다시 2강과 비슷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우리 강의 계획표에는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가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이 자료를 또 열심히 또 찾아서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도 한번 이게 다시 한번 그 2강을 한번 보시고요. 5강에 또 중복되니까 복습, 2강 복습을 하시고 5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